군인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가림막 설치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미 공소장에 적시된 4인 1조로 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대통령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고 나오라는 대통령의 발포 명령에 대해서도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런 말들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로 시작을 하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여러 질문이 있었고 국회 측에서도 질문을 했고요. 하지만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 신문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체포 지시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잠시 뒤 5시 30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고 아니면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전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재판부 앞에서 약 3분 20초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포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그런 허상을 쫓는 느낌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몇 사람 한 10몇 명 정도가 북해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1조로 해서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라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휴정을 하고요.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3분여간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수방사 10여 명이 진입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병력만 투입을 했는데 어떻게 내란이냐 이런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민간인은 수천 명이 영내에 있었고 의사당 7층짜리 의사당에도 수백 명의 민간인이 있었다. 특전사는 소화기의 공격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소화기를 뿌려서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특전사가 나왔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와, 진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어가지고요. 철면피에도 갑을병이 있다면 갑 중에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도 상식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계엄군이 진입하고 난입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봉쇄돼서 국회의장이, 야당 대표가 담을 넘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핸드폰을 뺏기고 또 선관위 주변에 군인들이 또 들어가서 다 서버를 찍고 이런 모습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엉터리 국무회의와 포고령과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읽고 보고 증언을 듣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수방사 겨우 뭐 10여 명이 들어갔다고요? 유리창 깨고 다 들어가는 거 봤고요. 그리고 철수 지시를 해가지고 나왔다? 철수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하고 그 방어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왕좌왕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안내를 해서 그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까지 그 지하 통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회 출입하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쪽으로 안내를 받아가지고 의원회관으로 나갔어요. 그분들이.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뭐 철수를 지시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인원을 뺐니 넣니 어떻게 이런 거짓말과 궤변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지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구치소 안에서도 정말 선전선동하면서 혹세무민하는 얘기들만 쏟아놓고 있는데 헌재에 나와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망상에 젖어서 본인이 뭐 기억력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그 내란 사태 그 인근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검찰에서의 조사나 이때 나온 증언들이 굉장히 그 확실한 기억인 겁니다. 그 날짜에 가까울수록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검찰의 공소장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뜬구름 잡는 무슨 호수의 달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볼륨을 좀 키워주실 수 있으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전직이니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오늘 진술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부분 좀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심판관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그대로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시 30분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증언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판장님이 궁금해할 부분들을 그대로 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재차 증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령관들처럼 침묵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재판정에서 어떤 증인 신문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는 지켜보도록 하지요. 정광재 위원님, 예. 수방사 10여 명이 진입을 했다. 인원을 계속 축소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인원도 축소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번 계엄으로 인해서 이것이 명백한 중대한 탄핵에 이를 만큼의 법률 위반 사안이냐 이 예.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관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관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본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 사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마음 먹었다면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 계엄으로 며칠간이나 이루어질 정도로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측면을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헌법재판관 분들인데 오늘 나온 증인분들 또 그동안 검찰 조서에서 공소장에서 드러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분들이 증거로서 인정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네, 할 말을 잃으신 건 아니죠? 아니 저는 질문을 따로 주시는 줄 알고. 예. 사실은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법률적으로는 군인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으면 이미 내란죄는 실행이 된 것이고 다만 내란 행위를 했는데 종국적으로 본인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 예를 들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최종적인 목표는 달성을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군인이 수백 명 이상 동원되고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이 계엄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아니죠. 예. 장병들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뭐 전 국민이 그날 12월 3일 날 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영현 의원께는 이 질문을 보태서 드릴게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념과 소신을 다 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편향적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여요.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죠. 예, 그 본인이 지금 뭐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어떤 신분에서 그 헌법재판소를 간 겁니까? 본인의 직위에서 파면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판하는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들에게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일단 재판받는 제가 20여 년 재판을 해봤지만 그 재판받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더라도 아직도 본인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제일 상석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재판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능멸을 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치 재판관들이 미리 입장을 정해놓고서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데요. 저는 우선 이 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씨 측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또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재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 있는데요.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대법원과 달리 대통령목 3인, 국회목 3인, 헌재목 3인으로 이렇게 구성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의 본질이 그 법원의 재판과 달리 정치적 성격의 재판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인으로 구성한 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이미 그 구성 이유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그 결론이 우리 헌법재판에서 적정하다고 우리 본 겁니다. 우리 헌법의 어떤 그 개정권자들의 결단입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그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헌법이 명령한 것인데 지금 그 피소추인으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뭐냐면 자신이 관여해서 뽑은 재판관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헌법에 대한 능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피소추인이나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편향성, 이념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탄핵 심판 결과를 피소추인이나 국힘 지도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이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8명 중에 3명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는다고 하면 나머지 5명은 법대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맞다면 이게 탄핵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탄핵 심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 논리적으로 지금 앞뒤가 안 모순돼요. 맞는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이 이제 5시 30분이 됐으니까 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속보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점을 앞서 보신 영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체포조 운영 지시 받았다는 입장은 불변하다. 자신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은 불변한 사실이다라는 증언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궁금해하는 것 그대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해서 체포조 운영 및 지시와 관련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차례 정도 오셨는데 똑같은 걸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죠? 거기 상황이 어떠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예. 자,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니까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본회의장에 가서 대통령이 4명이 1명씩을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했고 자신이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게 검찰의 공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변론 기일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지시했죠. 라고 국회 측에서 물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인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 아니라 일종의 작전을 이행하는 것으로 자신은 이해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기존에 했던 발언, 진술 내용과는 조금 사뭇 달라진 느낌의 발언들을 증인석에서 했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보죠. 김정희 의원님. 말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나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증인들 중에서 두 사람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즉 내란의 어떤 공범의 형태로 지금 구속 수감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고 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뭐 소신껏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지금 말을 아끼고 그 증언을 좀 더 그 과거에 그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있는 것이고 이미 충분한 그 어떤 증언이나 증거들이 확보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 이런 했던 것들은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다른 증언이나 증거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고 본인이 이게 뭐 계엄이 적법하다, 뭐 특히 뭐 의결 못하게 뭐 그 끌어내라 이런 지시받은 적 없다 이런 얘기들은 본인이 했던 진술이나 그 검찰에서 했던 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이 어떻게 적법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본인이 그 군의 사령관쯤 되면은 참모들 중에서도 그 법무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하고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할 생각조차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본인이 뭐 휴대폰 메모 이런 데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검색하고 뭐 국회 예산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다 검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엄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고요. 과거 전두환 그 내란 사태 때 이미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이게 적법하다라고 이 주장하는 거가 오늘 그 윤석열 피소추인의 3분 발언만큼이라 저는 좀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무책임한 수방사령관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게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오판하는 건지 이러니까 똥별 얘기나 듣는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광재 의원님은요? 저도 이진우 사령관이 오늘 헌법재판관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나 검찰 조사 과정, 특히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공식 문서가 되는데 그때 당시의 발언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신빙성을 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혼란스럽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라든가 이 사령관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했었던 분입니다. 예. 군이라는 문화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아주 철저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지금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질적인 것들이 완성되어 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그 증언이나 증거들이 이 헌법재판에서도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헌법재판관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교 특채로 국정원 생활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증언했던 두 사람과는 이해관계가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대통령과는 가장 큰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일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헌법재판관분들도 의미를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검찰 특수본 조사 자료를 보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뒤에 행동들이 쭉 담겨 있었거든요. 전장병 흑복 착용, 안면 마스크 착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이런 것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저게 포렌식을 통해서 다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물인데 이걸 뭐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오늘 안 했단 말이에요.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하다가 재판정에서는 물론 이거 형사 재판은 아닙니다만 재판정에서 말을 이렇게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나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법률적인 조언도 받다 보면 이른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뭐 그 다음 주에 체포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경황이 없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는 제시되는 증거를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그 탄핵 심판에서는 아마도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적법했다 내지는 국회에 출동하라는 것을 작전 지시로 알았다는 것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 입장에서 적법한 명령인 줄 알고 따랐기 때문에 나는 정당 행위를 행한 것이다. 그래서 위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총론적으로는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이게 또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이 위증죄의 죄책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 답변이 제한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면서도 총론적으로는 나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색한 기록까지 나왔거든요.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해 보기도 하고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기록도 나왔고요. 이거 다 물증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말을 극구 아끼고 있는데 뭐 아낄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더 뭐랄까요?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형사 재판에서는 이제 재판부의 괘씸이 무서운데 예. 탄핵 재판에서는 뭐 무서울 이유가 없죠. 예. 그러면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전략을 좀 별개로 짰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지금 이진우 그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마당이 형사 재판입니다. 예. 탄핵 재판에서는 본인은 그냥 증인일 뿐이고 이 탄핵 재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는 이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형사 재판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입장은 금방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부인입니다. 예. 범행을 부인을 하는 마당에 탄핵 심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일단 위증죄 문제도 있고 또 내가 탄핵 재판에서 뭐라고 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법원 형사 재판에 그 증거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발언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에 반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좀 그 자백하는 취지의 여러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검찰에서 한 발언은 형사 재판에서는 본인이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 그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 돼 버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공범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들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하고 이진우 사령관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 내용을 부인해버리면은 이 세상에는 없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물이 있잖아요. 검색 기록이랄까요? 아니면 포렌식 결과 이런 것들은 괜찮죠. 그런 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법 탄핵 심판에서 지금 나온 증인들 한마디 윤석열 씨가 내뱉는 한마디들에 제가 그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가슴이 철렁철렁거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증도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 기록을 송구속닥 받아가지고 수사 기록 자체를 통째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당일날 계엄 당일날에 국회 헬기로 착륙한 부대들 그리고 국회 의사당에 난입한 부대들이 이 지휘계통이 다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다 받아놓은 것들이 수사 기록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탄핵 재판에서 이 사령관들이 뭐라고 한마디를 했니 안 했니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탄핵 재판에서 정말 굉장히 미미한 예. 의미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그동안 직접 눈으로 봤던 장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증언들도 있는데 갑자기 뭔가 말을 바꿔버리는 듯한, 그래서 이러다가 상황이 또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 혹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 한마디에 가슴 철렁이지 마십시오. 예. 재판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재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인류가 고안해낸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체 진실을 가장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만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 한마디에 의해서 재판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의 김영현 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 이 전 수방사령관이 헌재에 나와서 이제 그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한마디가 국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특히 예. 오늘 증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다들 화를 돋구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역시도 적극적인 진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방첩사 요원에게 욕설하며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국회 경내 진입 못해 대기하다 철수했다라는 본인의 방어적인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요원에게 무조건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도 진술을 했고요. 포승줄과 수갑은 방첩사 요원의 기본 장구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져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갖추고 있는 장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 요원에게 비무장 지시를 내렸다라는 점. 또한 방첩사 요원은 다 수사관이고 법률 지식이 높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 속보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요지는 아주 특별하게 계엄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금 부각하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불법으로 판정될 만한 지시는 내가 안 했다라는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에 대해서 각자 다 유리한 진술들을 하고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뭐 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그 증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하고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군 생활 했습니다만 방첩사가 옛날에는 뭐 기무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그 전에는 보안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만 예. 거기 요원들이 항상 포승줄하고 수갑을 휴대하고 다니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군 복무할 때도 기무사 대원들 뭐 항상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건 조금 사실과 다른 증언들을 오늘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과 다른 일부 증언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근데 그 여인영 사령관이 오늘 증언한 것 중에 저는 제일 관심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예.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것을 인정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충암파라고 해서 충암고등학교 동문 후배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 계엄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류의 발언들을 계속 쏟아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 부분을 언급했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예. 오늘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어떤 그 증언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여인영 사령관이 내놓은 발언 가운데는 이 부분이 뭐 헌법재판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증인 신문 과정에서의 성과로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 여인영 피고인이죠, 이제는. 형사 재판에선 여인영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휴대폰 메모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물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와 관련한 것, 그리고 합동 체포조 운영하고 경찰과 조사본부가 30명의 위치 파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수방사 조사본부, 또 문서고 구금시설도 언급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물증으로 나타난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래 보면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뭐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 낱낱이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헌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여인형 전 사령관의 발언도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자,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인형 사령관이 대통령이라는 뭐 주어를 언급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포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자신이 전달했다라는 점은 지금 밝혔어요. 네. 그 내란 형사재판 관련해서 어제 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이 101페이지짜리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선관위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적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뭐 체포 지시한 적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체포 명단을 조지호 청장에게 불러줬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은 과거 국회 증언에서도 그렇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대통령한테는 그 명단을 듣지 못했고 방첩사령관에게 듣다가 본인이 더 이상 적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내란 혐의의 맨 꼭대기에 우두머리로서 피의자 윤석열이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지시들을 다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 본인은 오늘 3분 발언을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런 궤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을 사실관계를 감안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군이 따지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도 보이고 읽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정확히 좀 파악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영현 의원님.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발언이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언을 안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탄핵 심판이 좀 늘어지는 거 아니야? 더 시간이 지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탄핵 심판에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상계엄이 이제 이 탄핵이 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면 이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법 위반인 점은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충분히 헌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와 관련돼서는 비상계엄을 빙자해서 그 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헬기가 국회 잔디마당에 착륙을 해서 군병력 일부가 국회 의사당에 침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외에 뭐 이게 뭐 거기 가가지고 끌어올 의사가 있니 없니, 뭐 체포할 의사가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 그거는 이제 내란 포고령 1호도 포함되나요? 거기에는? 당연히 포함되죠. 이제 포고령 1호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계엄 담화문에 국회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만 모두 봐도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소추인 측에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탄핵 심판을 위해서라면. 다만 이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증인신문 없이, 소추인 측 증인신문 없이 진행한다는 게 좀 모양상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소추인 측에서 4명의 증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남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대세에 지장이 그렇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증인으로 출석한 각군 사령관들이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군인으로서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증언은 탄핵 결정을 하는 데서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삼계엄과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하냐 헌법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췄느냐만 보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각군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탄핵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큰 변수는 아닙니다. 그건 형사재판에서는 중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을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부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계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게 어쩌면은 마이너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저는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검찰 조사에 드러난 공소장 또는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1차 진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모두 다 사실로 확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 증언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그 호소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이 일단 지금 예정된 것은 2월 13일 목요일 8차 변론까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죠. 6일부터는 종일 심리를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집중도 있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바로 선고일을 잡을지 아닐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점 알려드리고요.